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썰의 강지영입니다. 뉴썰에서만큼은 저희가 좀 웃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어서 오늘 다룬 뉴스가 좀 무거웠지만 뉴썰에서만큼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뭐든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저희 입으로 말하기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정말 처음 나오신 그 편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됐죠.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좀 너무 시원하게 웃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그 웃는 거에 좀 다른 분들이 되게 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지금 인상적인 댓글이 기억나는 게 네. 저렇게 웃는데 전혀 굴하지 않고 본인의 얘기를 하는 광적인 저 모습이 시간이 없으니까. 진정한 과학자다. 시간이 없었나요? 30분 동안 했는데? 여유 있으면 저도 좀 한 방 상 웃고 갈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군요. 네. 좀 아쉽다. 한 2시간 하면은 제가 여유 있게 할 텐데 오늘도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두 걱정이 좀 시간이요?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입추가 지나고 이제 저녁에 부는 바람이 확실히 한여름 때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을맞이로 구성한 뉴썰 시한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대추 한 알이라는 시로 시작을 해봤는데 가을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반면에 이제 궤도님의 눈에는 반짝이면서 과학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이거는 뭐 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시가 아니라 네. 거의 과학 쪽의 교과서적인 시다. 네, 이게 너무 좋은 교과서. 시예요. 네. 교과서다. 완전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분석 들어가 보죠. 첫 문장부터 보실게요. 첫 문장부터 띄워주시죠. 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그렇죠. 이게 그 과학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합니다. 이미 그냥 붉잖아요. 저거부터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의심하고 들어가요. 완전 과학적 사고 시작이죠. 네, 그래서 네. 일단 첫 줄부터 끊임없이 의심하고 쉽게 확신하지 않는 거. 이 부분이 완전 과학적 사고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대추가 붉어지는 현상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과학적 사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문장이죠. 선언문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차근차근 가볼까요? 네, 가보도록 하죠. 네. 이 다음에는 이제 저 안에 태풍. 사실은 태풍이나 천둥이 저 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없죠. 이런 거는 우리가 시적 허용으로 넘어가요. 네, 이것까지 우리가 하면은 기대했는데. 아니 이거는 못 들어가요. 태풍이 네, 크기가 거의 도시만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오케이. 이거는 넘어가야 돼요. 시적 허용. 네, 허용 넘어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안에 있는 어떤 경험이라고 보는 거죠. 저 안에 태풍, 천둥, 벼락은 경험. 네. 네. 그런데 보시면은 태풍은 몇 개라고 하죠? 네. 태풍 보통 한 개, 두 개라고 세기도 해요. 보통 근데 이름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오. 뭐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올해 몇 개 태풍이 왔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천둥 같은 경우가 그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방전 현상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매질을 통과하는 파동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개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천둥을 몇 개라고 한다라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네. 그럼 천둥은 뭘로 세죠? 천둥을 셀 수 없어요. 한 개라는 걸 딱 자를 수가 없으니까. 천둥이 치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방향으로 존재하는 매질이 존재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있다 없다 네. 정도로만. 천둥 한 개 쳤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천둥이 친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중요한 게 여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셀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셀 수 있는 걸 떠나서 두 가지가 과연 다른 것인가. 네. 보면은 네. 번개라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 공중에서 전기가 방전되는 현상이 구름끼리 일어나느냐, 구름과 지표면이 일어나느냐 이건데 일단 번개는 이걸 다 포괄합니다. 네. 근데 벼락은 구름과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것만 말해요. 그러면은 이 번개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 다 포괄.
그리고 벼락은 이렇게. 네. 오.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은 이 둘의 차이를 모를 거란 말이에요. 벼락으로 쓰기도 하고 번개라고 쓰는데 이 시인분께서는 이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두 개를 넣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줄 거를 바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그렇죠. 우리 시인님. 이런 시간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물리학과 지구와 교과서 같은 시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자의 예.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분명히 벼락과 번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그 더 큰 개념인 번개. 그 전에 좀 더 작은 개념인 벼락.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벼락과 번개 자체를 좀 강조했어요. 네. 오. 예를 들어 뭐 태풍 같은 경우도 태풍, 뭐 허리케인, 그렇게 나열할 여러 수 가지 할 수 있는 있는데 거군요. 태풍 한 번 말했어. 천둥 한 번 개 말했어. 하지만 벼락과 번개는 두 번 말했어. 동음인데 두 번 네. 말겠다. 전자기학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거 자체가 벼락과 번개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게 그렇게 이어진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네. 재밌는 게 네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재밌을 수 있는데 보통 저 안에 천둥과 벼락과 번개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벼락 및 번개라고 했으면 하나니까 네. 사실 빛의 속도가 소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와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대추 안에는 번개가 먼저 들어서고 나서 천둥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순서도 좀 원래 좀 예.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천둥이 먼저 들어오고 나면 번개는 이미 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천둥이 들어서고 맛도 뒤에 벼락과 번개가 들어섭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태풍이 제일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태풍이랑은 또 다르니까. 아. 얘네들은 뭐 독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 근데 천둥과 번개는 이어지는 공간하는 애들이고 거니까. 번개가 일단 먼저 들어서야 그 다음에 천둥이 들어서는 게 맞죠. 아. 네. 근데 저는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일부러 뒤집었다. 시간의 순서를. 소리가 먼저 왔다. 그다음 빛이 왔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아는 상식인데 사실이죠. 뒤집었잖아요. 즉 시공간을 뛰어넘는 작품을 쓰고 싶었던 거죠.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네. 이거 장석주 시인님 보고 계시면 정말 흥미롭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과학자의 마인드를 보여주죠. 의심하고 확신하지 않는 거. 또 둥그러질 리 없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밤이라는 거는 태양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죠. 없죠. 그 다음에 땡볕, 태양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죠. 있죠. 초승달, 태양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원래 해랑 달은 항상 떠 있지 않나요? 떠 있긴 한데 초승달 본 시점이잖아요 지금. 알았어요. 없어요. 이런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이런 비판적 사고. 과학자 다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초승달을 볼 수 있는 건 어쨌거나 태양이 반대편에 있는 상황의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태양이 없다, 태양이 있다, 태양이 없다. 태양이 있고 없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 지구의 자전을 표현한 겁니다. 시간의 흐름. 네. 지구가 도니까 태양이 있고 없고를 만들잖아요. 지구가 돌면서. 네. 그럼 지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대추가 둥글다는 말을 하면서 지구의 자전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 네.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 둥글다라는 걸 표현할 때 대추가 완전한 구가 아닙니다. 그죠? 네. 대추 완전한 구예요? 완전한 구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지구 같은 경우가 자전하기 때문에 네. 적도 쪽에 좀 불룩한 구예요. 그렇죠. 타원에 가까운 구입니다. 그렇죠. 네. 대추 마찬가지로 완전한 구가 아니에요. 완전한 구가 타원이에요. 그렇죠. 즉 대추가 타원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구의 자전 이야기를 꺼내신 거죠. 일리 있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훌륭한 게 뭐 지금 다 나왔어요. 시공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빛과 소리의 속도, 그다음에 이제 지구의 자전 네. 이런 것들. 적도 부분이 튀어나왔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물리학과 지구과학의 교과서 같은 시다. 마지막 문도 세상과 통하였구나. 교과서다. 5번 하면 교과서. 그냥 돌려막기식으로 멘트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과- 통하였다. 이제 우리가 교과서로 이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쵸. 이러한 모든 멘트들 이게 어쨌거나 어떤 인문학적인 곳에 들어갔을 때 단순히 인문학적인 소양이 아니라 과학기술까지 전달하면서 어떤 교과서적인 정보를 전하는 거니까 네. 이거 자체가 세상과 통하였구나. 문이과 통합이 됐구나. 모든 게 이과 통합을 통해서 그렇죠. 세상과 통했다. 맞습니다. 이런 약간 웃음의 역치가 많이 올라가셨네요. 아니요. 저는 냉정합니다. 제 코드면 빵 터지고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네. 저 시적 허용에서 한번 제가 마음이 한번 다쳤나 봅니다. 이런 거 허용을 안 하시는군요. 절대로 이제 예. 제 다음에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맛보기에 불과했고요. 계속해서 가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로 함께 개도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가을, 과학이 무르익는 계절, 가을 전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런 속담이 있죠.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돌아온다. 자, 요거 과학적 설명 가능합니까? 너무 재밌는 문구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가을 전어 자체가 너무나도 맛있기 때문에 그렇죠. 굽는 향에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해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은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왜 며느리일까?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왜 며느리일까? 왜 며느리일까? 일반적으로 여성의 후각이 더 뛰어나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반응하는 속도가 남성이 빨라요. 기본적으로 게임을 잘하는 이유죠,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세밀하게 이 이미지를 구분해내는 능력도 남성이 좀 더 뛰어납니다. 네.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청각세포가 남성보다 20%가 더 발달해 있어요. 소리를 굉장히 잘 듣고요. 그다음에 후각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남성보다 여성이 뛰어나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후각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부 여성이 뛰어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전어를 구웠을 때 사실 며느리가 여기 들어오는 게 굉장히 적합한 거죠. 합리적인 얘기였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바꾼다. 그럼 집 나간 사위나 아들이 돌아오게 한다. 이때는 전어를 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성은 시각적인 걸 훨씬 반응이 빠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태평양 대왕 문어가 한 6m에서 1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집 나간 며느리가 뭐 이게 아니라 집 나간 사위도 테라스에 태평양 대왕 문어를 보면 돌아온다. 테라스에 대왕 문어를 딱 걸어놓으면은 남성은 훨씬 빠르게 반응해요. 근데 우리 여성은 후각이 더 발달했으니까. 우선 보이는 걸 하기 위해선 그렇죠. 테라스에 거대한 대왕문어. 네, 해산물을 걸어라. 이러면 집 나간 사위나 아들 쪽은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며느리가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후각 때문에 돌아온다 했으면 모든 여성에게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까? 그렇죠. 전 연령대에서 후각이 후각이 굉장히 뛰어나기 뛰어나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럼 궁금해지는 게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좀 가능할까?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네. 전어의 냄새가 멀리 퍼지니까 이 냄새를 맡고 며느리가 돌아오는 거 아닌가? 네. 이거는 사실 1차원적인 접근이에요. 잘못했네요. 일차원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냄새를 맡고 돌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얼마나 퍼질까? 딱 물리적인 접근이잖아요. 네. 우리는 먼저 며느리가 왜 집을 나갔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며느리는 집을 나간 상황이죠. 네. 네. 가족이 집을 나갔다. 네. 지금 가출을 했다라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전어를 구울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러네요. 지금 가족이 집을 나갔는데 그렇죠. 어떻게 전어를 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굉장히 여유롭게 전어를 굽고 있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아마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 즉, 집 나간 며느리가 실제로 가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용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럼 집 나갔다는 그 앞에 이제 괄호 안에 잠시 장을 보러 집을 나간. 그렇죠. 장을 받고 어쨌든 용무가 있었다. 짧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네. 가출이 아닌 외출 정도로 어떤 목적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네.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며느리가 과거에는 집을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지금보다는 많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점이 딸이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곳 자체는 지금 시댁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만약에 시댁이 아니었다면 딸이라고 했겠죠. 그렇죠. 네, 시댁에서 며느리가 지금 집을 나간 상황이고 이 상황이 지금 용무를 보러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전어를 굽는 것인가? 그 당시에 전어라는 생선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가는 걸 보고 그 사이에 빨리 남아 계신 분들, 특히나 아들을 빨리 먹여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지 않았나. 시어머니의 의지. 그렇죠. 본인이 먹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런데 며느리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죠? 며느리가 제가 볼 때는 네. 전어를 구울지도 모른다는 낌새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왜죠? 문장 자체에서는. 왜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굶으면 며느리가 돌아온다잖아요.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쵸. 낌새를 눈치챘기 때문에 그리 멀리 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아마도 멀리 나가지 않고 냄새가 나길 기다렸을 수 있고요.
조금 더 해석을 하면은 그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혹시 전어 굽는 냄새, 전어 굽는 과정에서 나온 냄새가 포착이 되면은 빠르게 전달 연락을 달라. 그럼 빠르게 돌아오겠다. 이런 형태의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냄새가 퍼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네. 그런 건 큰 의미 없이 웬만하면 며느리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전어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며느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전어를 굽는 이 시댁의 분들 그리고 이 전어 맛을 보겠다는 며느리 필사적 의지. 이 둘 사이의 긴박한 첩보전 같은 문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몰래 굽겠다. 나는 하지만 얼른 와서 먹겠다. 나는 어떻게든 이 냄새를 포착해서 들어오겠다. 먹겠다. 네,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가을 전어가 맛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와, 그 당시에도 이렇게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구나. 삶이라는 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런 교훈을 주는. 그래서 이 문장은 오히려 야근을 많이 하고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 그때 쓰는 거죠. 야, 가을 전어 구우면 며느리도 돌아온다는데. 교훈을 얻었네요.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살이를 담고 있다니. 오늘 그렇죠. 이 속담 하나로 긴박한 마음을 작가의 시점을 좀 의도 같은 거 물어보는 퀴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물어봤을 때 의도는 무엇인가? 전어가 맛있는 것이다. 땡. 긴박한 상황을 이해해라. 호락호락한 인생은 없다. 과거에도. 그런 네. 거였군요. 또 이제 가을 전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사실 많이 덥고 사실 가을인데 지금 네. 8월에서 10월이 이제 제철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시기에 전어가 먹이를 가장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양가가 많아서 맛있는 거군요. 살이 통통한 것도 있고. 네. 근데 요 멘트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여름에도 지금 전어가 통통해요. 5월에서 7월 사이 전어도 굉장히 통통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가을 전어 냄새 며느리 돌아온다라는 문장 자체가 더 완벽해져요. 왜냐면은 일단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을보다 여름에 더 많이 냄새 입자가 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냄새만으로 봤을 때도 가을보단 여름 전어가 더 유리한데 마침 여름 전어도 살이 오르니까 이 문장은 아예 이제 여름 전어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네. 여름 전어는 이렇게 집 나간 며느리도 여름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필사적으로 돌아온다. 그렇죠. 여기서 나아가서 혹시나 겨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더 따뜻해지면. 그렇죠. 아니 겨울로 가면은 너무 추워지잖아요. 네. 추운 상태에서는 기온이 떨어지면 냄새 입자가 잘 못 퍼집니다. 못 퍼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멀리 못 퍼지고 근처에만 퍼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멀리까지 안 가고 그리고 며느리가 요새는 배달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집을 잘 안 나가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제일 좋습니다. 옆방, 그러니까 멀리 안 나갔어요. 네. 어차피 배달 서비스 잘 돼 있으니까 옆방의 며느리도 여름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뭐 거실에 나온다. 혹은 겨울 전어도 가능. 왜냐 옆방까지는 가능. 괄호치고 네. 겨울 전어 가능. 알겠습니다. 요즘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속담을 현대화식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많은 교훈을 또 얻었어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천고마비. 사자성어 사실 많이들 잘 모르시지만 요 사자성어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많이 쓰죠. 가을에 이제 보통 하늘이 높아지고 말은 살찐다. 성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네네. 부르는데 하늘이 높아진다. 과학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상으로부터 100km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르만 라인이라고 네. 요걸 나왔네요. 넘어가면 우주예요. 네. 즉 하늘은 높아지지 않아요. 지상의 이 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지상으로부터 100km까지가 하늘이다. 이 정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거 맞지 않네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 일단은 그 하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볼 수 있죠. 근데 태양은 우주에 떠 있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에 떠 있다고 보잖아요. 네. 사실 하늘에 떠 있지 않습니다. 어? 태양은 우주에 떠 있어요. 100km 안에 없으니까 태양이. 네. 그래서 아마 태양이 멀어진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좀 일리가 있는 게 그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보면은 그 가장 가까운 게 겨울이에요. 겨울에 태양이 가깝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1억 4,750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가장 먼 여름이 1억 5,260만 킬로미터. 근데 이제 잠깐 죄송해요. 근데 네.
겨울에 가까운데 왜 가장 춥죠? 겨울에 가깝지만 우리의 그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겨울에 훨씬 더 춥고 여름에 훨씬 따뜻해요. 멀지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아, 자전축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가까워서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전축의 각도가 잘 맞는 거죠. 아, 그럴 때 이제. 네. 네, 계속 굉장히 또 해주시죠. 좋은 상식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은 겨울에 비해 태양이 꽤 멉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은 하늘이 높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가을은 태양이 겨울보다 멀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늘은 똑같다. 대신 우리가 태양을 표현하고 싶으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하늘로 표현하지 말고 진짜 우주의 태양으로 표현해서 네, 가을은 태양이 겨울보다 멀고 하지만 비교적 먼 거지 여름보다는 가깝습니다. 네. 거기 되게 여름보단 가깝고 그쵸. 붙이면 더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완벽한 문장으로. 네. 다음 문장도 좀 바꿔봐야겠죠? 네. 말이 살찐다. 이게 궁금해지는 게 살찌는 게 이제 말이 포유류니까 네네네. 모든 포유류에게 해당되는 것일까? 말만 그런 것일까? 일단 동물이 살찌는 거는 일리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풍요로운 계절이잖아요, 그쵸. 가을이. 이때를 좀 음식을 최대한 많이 비축한다. 이거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천고마비라고 사람과 완전 무관한 이야기를 해놓고 사람이 살찌는 거를 약간 대입해요. 그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태양이 멀고 말이 살찐다. 여기에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천고마비를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인데 솔직히 이건 과학적 사고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식욕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계절 탓은 아니다. 아마도 가만히 있던 가을이 깜짝 놀랄 거예요. 갑자기 식욕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제 다만 누구의 탓일까? 가을로 넘어가면 낮이 점점 짧아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밤이 길어져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요. 밤이 길어져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든다. 네, 이게 식욕을 증가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 길어져서. 그렇죠. 그다음에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니까 네.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니까 음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식욕이 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따지면은 겨울에 더 식욕이 늘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겨울에 식욕이 늦는 거는 또 겨울대로 가고 가을에는 또 갑자기 이걸 근거로 좀 식욕이 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때문에 기온이 낮아요. 여전히 냉방병도 걸릴 정도로 기온이 낮습니다. 맞아요. 즉 여름과 겨울에 식욕이 늘어요. 근데 가을도 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몸만 안 뭐냐면은 느네요. 그냥 심플하게 네. 그냥 기본적으로 식욕이 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그리고 내가 식욕이 느는 거에 대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디 보자. 가을! 이놈! 잘 걸렸다. 너가 희생양이다. 네 때문이야. 아니에요. 가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식욕이 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욕이 별로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천고마비란 말 자체를 잘 안 씁니다. 일단 천고마비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은 분명 식욕이 늘었어요. 자기 검열을 해야겠군요. 네. 괜히 천고마비 이제 가을인데 천고마비 계절이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드실. 네. 그 말을 할 때 혹시 내가 무관한 가을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한번 좀 스스로 생각해 이렇게 주십시오.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네요. 그렇죠. 네, 천고마비.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추석과 과학. 자, 추석하면 추석 이제 다음 달 말에 그쵸. 추석이 있는데 가을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추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추석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송편을 빚는데 그렇죠. 송편을 빚을 때 이제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기가 나온다.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전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송편 빚어본 적 있으시죠? 네, 빚어봤죠. 빚으실 때 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을? 주변에서? 전 꽤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 네. 그럼 뭐 예쁜 아이를 낳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군요. 좀 들어봤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접근인데 네. 사실은 뭐 이런 말 하는 거 정말로 송편을 정말 예쁘게 빚으면은 야, 너 송편 이렇게 예쁘게 빚으니까 아이를 낳으면 정말 예쁘겠구나. 네. 이 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통은 그 송편을 정말 잘 빚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이야기는 떡집을 차리면 잘하겠구나. 이렇게 비즈니스로 가던가. 그냥 이 현상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예쁜 아이를 낳는다라고 연결이 돼요. 네. 맞아요. 이거 자체는 아마도 그 아이가 예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원래 예쁜 분한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네. 후자가 먼저
전제가 된 다음에 네. 이제 그렇게 가는 거군요. 예쁜 분이 송편을 잘 빚고 있어요. 네. 그럼 와서 야 송편 잘 빚는구나. 너는 정말 예쁜 아이를 낳겠구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플러팅 멘트. 약간 플러팅이죠. 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송편을 정말 예술 작품이야. 근데 와서 송편을 잘 빚는구나.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는 플러팅이 아닌 플러팅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외모를 갖고 태어나는지는 그냥 부모 두 명의 유전자 조합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서 송편을 굉장히 잘 빚어요. 그러면은 나의 아이는 송편을 굉장히 잘 빚는 아이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죠. 유전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전적으로 봤을 유전적으로, 때는 네. 송편을 잘 빚는 사람 밑에선 송편을 잘 빚는 사람이 그럼요. 나오겠죠? 그래서 네. 송편을 잘 빚는구나. 너의 아이도 나중에 송편을 잘 빚겠다. 그렇죠. 그게 맞죠. 이게 논리적이죠, 사실은. 그쵸. 그런데 갑자기 예쁘다라는 걸 넣은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접근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송편을 빚는 능력과 아이의 외모를 연결하는 건 사실 어렵다. 네. 연관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송편을 잘 빚는 사람은 송편을 잘 빚는 아이를 낳을 뿐이다. 그렇죠. 손재주가 좋으니까. 어. 그리고 그 아이도 또 송편을 잘 빚는 아이를 계속 낳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송편을 잘 빚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손을 많이 움직일수록 여러 가지 뇌에 대해서 이제 자극을 많이 주니까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관찰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좀 잘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굉장히 거와는 좀- 장기적으로. 네, 좀 이렇게 롱텀으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과학자의 시점으로 본다면 손재주 하나만으로 배우자를 잘 만나서 아이까지 잘 난다? 이거는 사실은 그 아닌가요? 인과관계를 거의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딱딱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뭐 손재주가 좋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능력이니까 그렇죠. 그 능력을 기반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송편 빚을 때 누군가 이렇게 예쁘게 빚으면 과학자라면 과학자 커뮤니케이터의 마음을 좀 심었다면 네, 거기서 너는 송편을 잘 예쁘게 잘 빚으니까 너의 딸도 아들도 송편을 잘 빚겠구나. 요게 이제 맞는 멘트다. 그것도 좋은데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기는 원래 예뻐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기가 이게 예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긴 해요. 예쁜 아기를 낳겠구나. 근데 여기에 조금 더하면 이제 너가 보기에 너에게 예쁜 아기를 너가 낳겠구나. 예. 왜냐면은 우리가 예쁘다고 느끼는 거는 주로 네. 그 익숙한 얼굴을 예쁘다고 느껴요. 그거 맞아요. 그쵸. 과학적 결과가 있어요. 보통 모든 부모님은 자신의 아기가 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가장 익숙한 외모는 뭘까요? 평생 바라본 나의 얼굴. 거울로 바라본 내 나의 얼굴인 얼굴. 거야. 그러니까 나를 닮으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무조건 예뻐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에게는 자신의 아이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송편을 잘 빚는 것과 무관하게 일단 너의 아기는 예쁜 거예요. 뭐 좋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송편을 예쁘게 빚었다는 것 때문에 아이가 예쁘다라는 말보다 그냥 송편을 안 예쁘게 빚어도 너의 아기는 무조건 예쁘겠구나. 이런 덕담을 많이 하면 어떨까. 송편과 무관하게. 네. 이게 송편을 예쁘게 잘 빚는구나. 그런 멘트를 응용해서 어떻게 하면 플러팅 멘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또 굉장히 덕담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무 말도 없다면 플러팅도 덕담도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왔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거고. 네. 인간관계까지 좀 돌아볼 수 그쵸, 있는. 그쵸, 그쵸. 굉장히 좀 되게 상징적인 자리네요. 송편을 빚는 그 모습 하나로 추석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 여러분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궤도님이 말씀해 주신, 설명해 주실 때 하늘을 지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는 거기 범위까지를 하늘이라고 네. 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상에서 몇 킬로미터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네. 궤도님 아주 궁금해지는 게 송편 잘 빚으십니까? 저는 손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부모님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마도 저희 선조들은 다 손재주가 좋았겠죠. 네, 조합이 좀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위에 가까운 이 역사 안에서는 꽤 손재주가 좋았을 것이다. 네, 저는 잘 믿습니다. 좀 도와주십니까? 뭐 다른 분들을? 아니요, 이렇게 부인
분이라든지. 아, 뭐 주변 분들을 이렇게 네. 빚는 거를. 네. 근데 저는 손재주 좋기 때문에. 네. 네. 뭐 잘 고치시기도 하십니까? 아, 잘 고치죠. 다 그럼- 잘하죠. 네. 기본적으로 원리, 과학적 사고에 입각해서 원인이 뭐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모튼 문제도 있습니까? 아, 못 푼 것도 많죠. 네, 워낙에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분해해 보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일단 고칩니다. 네, 다 분해해 보고 처음부터 돌아가서 원인이 뭐지? 네, 이렇게 하면 또 다 해결이 되죠. 네. 사실 제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런 질문 드리니까 네. 평소와는 다르게 좀 시선이 굉장히 분산되고 손가락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게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렇군요. 이런 의미였고 손재주 좋다는 손재주 의미였군요. 좋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자, 퀴즈 정답자 안드로메다님. 굉장히 와. 닉네임도 그쵸. 정답 맞추실 것 같이 좋습니다. 100 정답은요? 정답은 100km. 네, 정답은 네. 100km. 안드로메다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멀어서 갈래나요, 영화표가? 한번 로켓 쏴볼게요. 저희가. 이게 지금 인류의 기술로 지금 보내면 어느 정도?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그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인데 네. 그쪽까지 이제 지금 우주선으로 8만 년 이상 걸려요. 8만 년. 근데 안드로메다 훨씬 머니까 거기가 이제 빛의 속도로 4.2광년인데 네. 안드로메다 훨씬 머니까 뭐 네. 영화는 이미 내리겠죠. 무조건 내릴 겁니다 아마. 안드로메다님 좀 8만 년 이상 기다려주세요. 훨씬 더. 저희가 빨리 과학기술 개발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빠른 우체국에 퀵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과학계 슈퍼셀럽 궤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더 새로운 이야기로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